집권 여당이라도 좀 제대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살피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떠난 국민의힘은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지난 토요일 날 전광훈 목사 주도로 하는 광화문 집회 뭐 꽤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거기는 이제 전광훈 목사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워낙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반대하는 뭐 시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참여도 저는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전광훈 주도하는 집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광훈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보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을 죽이자. 네. 지금요 광화문 가보시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살모사 죽이자. 네.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전이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민심이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탄핵 소추 그 의결이 있었던 토요일 아닌가요? 네. 그때 아마 그 박수영 의원이 그거를 네. 뭐 그렇죠. 공유를 하고 네. 뭐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상계엄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지금 전광훈 목사의 집회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탄핵 못 막아서 큰 절을 했습니다. 윤상현이 나가서 저렇게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전은요. 또 나가서 거기 시민들하고 잇따라서 사진도 찍었어요. 자, 근데 어이, 민주당도 보면요. 네. 자기들 주도 아닌 그 뭐 옛날에 후쿠시마 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그때도 이제 그 당의 입장과 뭐 어긋난다 해서 꽤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요, 이게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보다 더 그 극좌로 통진당, 지금 저 진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통진당이 주최하는 저기 가가지고 거기서 큰 절을 하고 저쪽 지지자들과 저렇게 막 사진을 웃으면서 찍고 네. 뭐 우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당 정도가 아니라 저분들은 그냥 그 자통당과 자신들이 일심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심동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동안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이제 이 집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은 당 대표를 뭐 살모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또 계엄 자체를 좀 찬성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또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주장하고. 네. 그러면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은 계엄 찬성하는 사람인가요? 그거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중대한 잘못이다 이랬어요. 네. 그 사과를 한다고 했어요. 사과를. 예. 그리고 그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중대한 잘못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한다. 사과한다. 그리고 내일 이제 권영세 비대위가 뭐 공식 출범할 것 같은데 네. 비대위 첫 행보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뭐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분들은 뭐죠? 같은 친윤인데 네. 저는 요새 정말 잘 모르겠는 게요. 같은 친윤인데 윤상현, 김민정 같은 친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통당하고 그냥 한 몸이 돼 있는 친윤이 있고요. 네, 자통당과 네. 부정선거, 비상계엄, 적극 지지, 탄핵 절대 반대, 이런 자통당과 완전히 한 몸뚱이가 돼 있는 윤상현, 김민정 같은 친윤이 있고요. 네. 권성동처럼 또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권영세는 비대위원장 되면 첫 번째 행보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윤들이 왜 그러죠? 지금 보니까 댓글 올리신 거 보니까 어제 집회에 이미자 의원도 나갔고 이미자. 이상규 위원장도 나갔다고 그러네요. 이상규 그 뭐 저 원외위원장 거기도 네. 뭐 사진 찍힌 거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두 사람도 나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의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제2의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인가? 동의하니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불가피했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좌절이 돼갖고 성공 못하고 실패를 하게 돼갖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갖고 탄핵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제2의 비상계엄이 또 필요하고 이게 지금 정광훈의 주장 아니에요. 네. 거기 동조하니까 나가도 저렇게 큰절도 하고 지지자들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계엄 해제가 있던 날 그날 최고위원회가 긴급히 열렸습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못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잖아요. 예. 그 아마 아시죠? 알아. 네, 전 그날 그날 다 보셨잖아요? 기억하죠. 네. 예. 자, 그런 분이 저렇게 추운 데에 나가서 네. 저렇게 또 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민심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저런 분이 지금 현재 한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김용년의 지금 대변인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의 지금 이상희 위원장을 중심한 미디어 특위에서 뭐 이 저 진짜 뉴스 발굴단 거기가 김용년의 주장, 김용년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 당에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나눠줬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로 뿌렸죠. 자, 그거를 지금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이죠. 그다음에 유재화 당협위원장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거를 지금 여기 올리느냐? 그렇죠. 라고 비판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요, 저게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네. 밤 11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네. 제가 이거를 받은 게 10시 57분이네요. 네, 맞아요. 예, 10시 57분. 그러니까 밤 11시가 다 돼갖고 냈는데 저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27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입장문을 공유한 것에 대해 박상수 전 대변인과 류재화 당협위원장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는 사익을 위해 국민을 버리는 소탐 대실 주장이다. 사익을 위해 아니 국민을 그 버린다고요? 박상수 류재화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뭘 버렸다는 건지 네. 그게 왜 또 소탐인 게 이게 문장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여 아니 이 박상수 류재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그 저 얘기하면서 네. 그걸 막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대요. 회피하는데 급급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다. 비상계엄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의아한 구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저건 또 뭐죠? 근데 김용현 변호사들의 그거를 보도자료로 그렇게 뿌려줘요? 네. 자기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데 네. 참 예. 기가 막히네. 대통령 담화문에 따르면 22번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거 보면서요. 이게 글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에 뭐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단절이에요, 단절. 네. 이거는 정말 집권당의 무슨 특별위원회의 문서라고 보기에는요. 네. 어디 중학생 수준의 습작 뭐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걸 제가 저렇게 누가 썼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문원리에 무슨 문장력도 아주 그냥 뭐 등급 외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왜 국민의힘이 나서서 김용년을 지금 옹호해주고 김용년의 주장을 그럼 검찰의 주장을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이 주장하는 데입니까? 검찰은요 증거와 진술로서 이야기하는 데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을 주장을 그 이야기를 주장이라 이야기하는 건 바로 조국이었어요. 조국 재판할 때 조국 그 검찰 수사할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버젓이 검찰이 증거 아니 검찰이 무슨 상상이나 소설 쓰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오늘 황당한 것은 조금 전에 김용현 변호인단이 올린 글입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볼까요? 김용현 변호인단 이 변호인단이 보니까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 국회 본회의장 무단 침입 한동훈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한동훈은 민심의 중앙값 운운하며 하는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고맙다는 댓글로 다시 출몰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영훈 대변인이 이제 그만둔다니까 고맙다고 처음 이야기했다는 네. 거예요. 자,
한동훈의 일당들은 민심의 중앙값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민심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12.3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은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12월 30일 대검찰청에 이재명, 한동훈, 박주민 등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발합니다. 정말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야기 진짜 아니 김용현만 대변하면 되지. 네. 왜 갑자기 무슨 거기 들어간 걸 가지고 무슨 이게 계엄법 위반이에요? 아니 그리고요. 그 자기들 뭐 단톡방이 있나 봐요. 네. 거기서 저 김영현 변호사들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박상수 우리 변호사를 네. 모욕 혐의로 또 고소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또 엄포를 놨던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엄법을 위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해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주도를 했다 통과를. 그래서 계엄법 위반으로 내일 고발한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보면 대부분 자통당 출신들입니다. 변호인들이. 그 지금 김영현 변호사 3명인가 있잖아요. 네네. 다 자통당이에요. 네. 그냥 이모라는 변호사는 정광훈의 그 뭐 거의 그 법적 대리인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정강훈 집회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가서 V자로 사진 찍고 지금 정강훈 변호사 김용현을 하고 있는 정강훈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 도대체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 해제를 하는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군인들은 괜찮고 그걸 막으러 갔던 국회의원들은 문제라고요? 네. 기가 막히네요. 감독님, 제가 그 박주현 이분도 변호사 같은데 네. 그 페이스북 글 하나 올려놓은 거 그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도 정말 부정선거 논자 아니에요, 그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오늘 무안의 그 참사, 네. 무안 참사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네. 충격적인 표현을 썼는데 기획 대량 살상이다. 참 미치겠구나. 예.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라는 사람이요. 네. 그 이전에 이 제주항공의 주가가 며칠 전부터 저렇게 이렇게 그 폭락하고 있었다. 네네.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결국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무한 사고가 아닌 테러일 확률이 높다. 부정선거, 진짜 내란. 그러니까 좌파들의 부정선거와 진짜 내란이 드러나니 쫄리는 세력이 있나 보지. 관심 돌리기용 부정선거 기획 대량 살상의 범죄자들 천국이 돼버린 건가? 중국과 북한, 대한민국 100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놈들이다. 대량 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저 제주항공을 주식을 던져서 판 네. 대량 매도 세력이 범인과 연루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게 기획 대량 살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나왔고 이 저 박주현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 그 언제예요? 그 전당대회가요. 네. 2023년 3월 8일.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네. 요때 그 황교안 후보 수행도 하고 방송 토론 준비 핵심적으로 했던 네. 이런 사람이고 과거 그 2020년 4월 총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선거 무효 소송 그 대리인단 그 변호인으로도 참여를 했고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지금 그 김용현 변호인단하고 맞아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같다라고 그래요. 예. 거의 뭐 원조격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국민 선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일부 극단적인 극우들과 손을 잡고 또 한 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이 사고로 희생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여기에 또 저런 걸 가지고 또 음모론을 들이대고 네. 이게 옛날에 김어준이가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에서는 김어준이가 저러고 예. 이쪽에서는 이 작자들이 또 이러고 네. 진짜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선동으로 이렇게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런 정말 소위 제가 정말 아우 지금 입이 더러워져서 그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와, 이런 진짜 국민적 참사를 누군가가 대량 살상을 기획한 그 사실상의 그 사고가 아니고 테러다. 아, 이런 문제는 사람이 뭐 또 저 자통당 계열에서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집회 때 이야기 하겠군요. 예. 또. 예, 그럼 또 저 나가서 또 김민전하고 또 이미자 저기 저 누구면 윤상현은 가서 또 예. 박수 치고 또 만세하겠네요. 또. 큰절하고 예? 이게 보수예요? 이런 게 보수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요. 이 사고가 나서 참 이렇게 지금 한데 홍준표는 또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정말 국민적인 좀 슬픔이 있을 때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를 독두꺼비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는 먹어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시킨다. 이들을 소속히 징계해야 된다.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 3년 해서 제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108명이나 105명이나 상관없는데 망설이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참 홍준표의 이 정말 아유 정말 제가 말하기도 참 하는데 아니 지금 저 이재명도 뭐 화장실에 들어와서 웃지만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면서요. 네. 뭐 조기 대선에 조자도 꺼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데 홍준표는 탄핵 반대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탄핵 찬성자들을 뭐 거의 뭐 인간 뭐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어이 뭐 장돌뱅이가 장에 서면 바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희당락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저 국민- 정신세계도 참 연구 대상이에요. 국민의힘이 장돌뱅이 정당입니까? 저는 장돌뱅이를 받아들이게 진짜 자기야말로 독두꺼비입니다. 국민의힘의 보수의 독두꺼비들. 저는 정말 이 보수의 독두꺼비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가 이 나라에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군민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자, 이어서 저 홍준표 이 저런 자들은 반드시 이 보수에 정말 더 이상 진짜 이게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다들 이재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참 이 참사도 참사인데 이 참사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이 김영현의 변호인들 네. 그리고 또 그 집회 가고 넙죽 큰절하는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 네. 근데 이런 거 놔두고 내일 권영세 비대위가 뭔 입장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네? 뭐 사과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난리나 사과하면 뭐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그거 사과 못하면 이제 쫄아가지고 사과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참 내일 막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가장 먼저 솔직하게 해서 권영세 이 윤상현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되는 게 우선 순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김민전은 틈만 나면 자통당 집회를 극찬을 하고 찬양을 해온 난 인사입니다. 진짜 이해가 어려워요 도대체. 아니 그동안 정치학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댓글에 보면 다음번에는 자통당 비례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재미가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참 기가 막히네 진짜. 아유 정말 참 세상에요. 저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란 거는 좀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좀 뭔가 근본이 그렇고 이게 뭔가 좀 이게 사람이 좀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맛이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여전히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저 윤상현 보십시오. 참 전 천하의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윤상현은 저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저렇게 가서 또 자기의 정치 생명을 또 더 연장을 하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